뉴욕 증시가 월요일 3% 급락한 손실을 절반가량 만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무역 협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진정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향후 협상 재개 및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놓고 합의 도출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국제유가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61달러 78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점, UAE 해상에서 유조선 선박이 피습을 당한 점이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늘 그랬듯이 금리를 낮춰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게임은 끝날 것이라며 금리 인하하도록 연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에도 영국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대신 고용을 확대하면서 실업률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실업률은 3.8%로 발표돼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통한 단기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수요일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분들의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Q&A 섹션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Q&A 섹션 들어오셔서 프라이빗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저희가 계속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신 부분 그리고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컨텐츠를 클릭하셔서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급락했죠. 어제죠.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급락했을 때 2%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3% 넘게 밀렸었는데 오늘은 각각 0.9%에서 1% 넘게 어느 정도 절반가량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을 담은 트윗을 이제 올리면서 기자들 간의 회담 그리고 트윗 부분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협상이 3, 4주 내에 타결될 것이라는 부분에 좀 기대감을 실으면서 증시가 오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급락세에 대한 부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랐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안개 속에 쌓여 있는데요. 부정적인 전망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 4주 내에 해결 부분을 만족할 만한 해결 부분은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0.8%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 올랐는데 특징 종목은 151% 오른 종목이 있었네요. 노바베이 파마입니다. 역시나 아멕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신규 항바이러스, 항균, 항생제, 상처치료제 그런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151%가량 오르면서 73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바이오주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캐나비노이드, 그러니까 캐네비스라고 대마 아시죠? 대마초 미국에서 의학용으로 재배하는 대마초를 관련 스프레이 그리고 화학 제품을 분석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스프레이 제품을 개발, 상용화하는 그런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키 에너지 서비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시추공, 그러니까 석유를 퍼올리려면 시추공 필요하면 굴착기가 필요하죠. 이 굴착기를 중심으로 이제 굴착기 서비스, 유체 관리 서비스, 튜닝 서비스 같은 유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키 에너지 서비스가 25%가량 오르면서 3달러 3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어땠는지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하루
오전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2에서 3% 급락세를 그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의 그림자가 어둡게 짙게 깔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오늘은 그 급락분을 절반 정도 만회하는 듯한 움직임이 새벽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중 협상과 관련해 취했다라는 점이 심리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트럼프 입에서 나온 발언 그 힘이 예전만큼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미국 주식시장 종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600포인트 넘게 어제 급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었는데요. 절반 정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도 0.8%, 나스닥 어제 3대 지수 가운데 3% 넘게 급락하면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1% 이상 오늘 가장 크게 내림폭이 컸던 만큼 가장 크게 올라왔습니다. 출발부터 플러스였습니다. 다우 세 자릿대 움직임 보이면서 초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라는 점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분쟁 상황에 대해서 작은 다툼일 뿐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3, 4주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대한 믿음이 이전과 같이 100%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석학들의 발언들 그리고 언론들에서 쭉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시장을 달래기 위한 그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 쪽에서는 연말 전에 무역 협상 합의가 어렵다라고 미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 의견 차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무언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 낙폭이 깊었던 만큼 올라오는 폭은 좀 있었는데요. 플러스로 급락 이후 어찌됐건 만회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제 가장 큰 하락폭을 그렸던 IT 업종 중심으로 오늘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미국 시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재료의 유럽 주식시장 역시 움직임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데 안도하는 심리가 역시 반영이 됐고요. 독일 0.97%, 프랑스와 영국 증시 역시 1% 상승이었습니다. 범유럽 지수 역시 올랐네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경제 지표는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 점도 염두는 해주셔야겠습니다. 독일의 5월 경기 디대 지수가 나왔는데요. 5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독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깊게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생산 3월분까지 나왔는데 이 점 역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미중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움직인 하루 유럽 쪽에서 펼쳐졌네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선전해줬습니다. 나머지 일본 그리고 중화권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어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9% 내렸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0.69% 조정받았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같은 경우는 월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가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하락폭을 크게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400포인트 넘게 조정받는 하루 어제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연일 좀 크게 빠지네요. 1% 어제도 조정을 받았고요. 유일하게 베트남 주식시장 빨간불 켰습니다. 0.7%나 올랐다는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베트남이 수혜국이 될 수 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매수세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965선에 어제 베트남 주식시장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남미의 주요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였습니다. 이슈가 브라질 쪽에 나와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2% 밑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2.2% 정도로 봤는데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선 더욱더 이보다 악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중로는 올해 브라질 경제 1.5% 정도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흐름 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늘 좀 강한 모습이네요. 0.21% 오르면서 97달러 선 중반대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고요. 유가 이어서 체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서도 사우디 아람코가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오름세였습니다. WTI 1.2% 올랐고요. 브렌트 역시 1.4% 모두 1% 이상의 동반 상승 흐름 그렸습니다. 금은 어떻게 오늘 움직였을까요? 자, 1개월 내 최고치 부근에서 살짝 밀려났습니다. 0.4%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온상 1,300달러 선 아래에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체크하도록 할까요? 하루 전 이 시간 크게 하락했습니다. 4% 이상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절반 정도 역시 만회했네요. 2.4% 올랐고요. 모간 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2%대 만회하는 움직임 모두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이야기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월간은 어떠한 종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어떠한 투자 의견을 왜 내놨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시죠. 명민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